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0월달은 연휴가 많아서인지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13일이네요. 10월도 이제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을을 나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만이기 때문에요. 조금 춥다는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람을 이렇게 숨을 쉴 때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아있는 한국의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3일 깊어가는 가을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이 0.24%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도 0.34%, 나스닥은 0.14% 떨어져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셀 2000을 보시면 플러스 6.1%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스타트가 또다시 7% 이상 상승하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오픈도어가 요즘에 굉장히 좋죠. 5.83% 올라갔고요. 애쉬가 오래간만에 힘을 냈습니다. 5.34%, 차지포인트가 4.82% 올라갔고요. 최근에 클라우드 플레어도 굉장히 좋죠. 4.62%, 스킬즈가 4.35%, G스케일러 3.74%, 에어비앤비 3.6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43%, 소파이 역시 굉장히 좋은 추세죠. 3.15%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제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지수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장주들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에서도요, 전문가의 시장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클립이 아니라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캐시 우드입니다. 자, 캐시 우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에퀴티 마켓은 주식시장이니까요, 앞으로 주식시장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 우드가 화요일날 얘기하기를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리스크, in the years ahead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켓 전문가들이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지금 테크주를 위시한 대부분의 스톡이 좋은 추세를 보이기 어렵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데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근심거리는 사실 디플레이션이다, 물가의 하락 현상이다라고 굉장히 좀 독특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될까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아니면 6개월, 1년만 기다리면 같은 물건, 같은 제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소비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누락되게 되고 경기가 오히려 역순환하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차라리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요, 매달 아크인베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마켓 웨비나에서 지금 안겨준 것 같고요. 캐시우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디맨드가 컨선이 아니다. 컨선은 걱정거리거든요. 따라서 현재 오일 프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굉장히 좀 비명이 들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오일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디맨드는 이제 수요잖아요. 수요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만 살펴보면 사실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오일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라는 거죠. 서플라이가 공급이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이러한 그 오일 프라이스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우드는 엘라보레이트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바틀넥 에펙트가 발생하고 있다. 바틀넥 에펙트는 우리가 변목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개체 수가 갑자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또 확장하게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코비드 때문에 줄어들었던 서플라이가 갑자기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러한 그 원자재 쪽의 가격에 커렉션이 오게 된다. 따라서 조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요, 럼버를 보면 목재의 가격이 지금 50%나 조정을 받았고요. 아이온은 철이죠. 이 철강도 지금 50% 정도 떨어졌고, D램은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칩을 얘기합니다. 이 메모리 D램도 역시 20% 정도 떨어졌고요. 코퍼는 그 구리죠. 구리 역시 15% 정도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다운워드 프레셔가 계속해서 원자재 쪽의 가격을 누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거라고 지금 캐시우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캐시우드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테크 주식을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어닝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추천하는 주식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kicked off this week.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킥오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킥오프 그러잖아요.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이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expecting, 기대를 하고 있다. 굉장히 강력한 시리즈 오브 레포트, 따라서 어닝 레포트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좋게 보고 있냐면요, 3쿼터의 프로핏, 수익이 expected, 기대되고 있다. 27.6% 정도 작년도 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27.6%라는 기대치를 반영하게 되면요, 서드 하이스트 그로스니까 2010년부터 약 11년 동안 뒤돌아봤을 때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어닝 시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하기를 make or break 쿼터가 될 것이다. make라는 것은 이제 어닝의 그 기대치에 맞춘다는 거죠. break라는 것은 이 어닝의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추락하는 종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성공하거나 아니면 망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아니면 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사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그들 나름대로 어닝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 주식들을 열거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각 종목에 대해서 G스코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G스코어는 뭐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든 예상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 이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따라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위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G스코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G스코어가 가장 좋은 주식은요, 엑선모빌입니다. 자, 컨센서스 EPS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7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세일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G스코어가 무려 2.9나 됩니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니까 예상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옥시덴탈이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 그리고 세일즈 역시 0.8입니다. 모간 스탠리는 1.7, 1.3이고요. 디스커버 파이낸셜이 0.8, 그 다음에 1.4가 나왔습니다. 자, 페이스북도 괜찮은데요. 어닝 같은 경우는 1.6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0.5라는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은 0.9, 0.7, 하니웰 같은 경우는 0.6, 1.1이고요. 레이스이온 세커널리지 같은 경우는 0.6, 1.8, 1.8 굉장히 높죠. 넷앱도 1.6, 1.8로 굉장히 높은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이 0.6, 0.3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식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면서 주식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시리즈죠. 랭킹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랭킹이 발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베스트 AI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의 랭킹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이니까 지금도 좋아 보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레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리서치 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글로벌 AI 시장의 그 규모는요, 2028년까지 997.7 빌리언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거의 1 트릴리언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1조 달러 규모의 지금 시장이 2028년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확대되려면 지금부터 2028년까지 CAGR이라는 것은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시거든요. 따라서 매년 평균적으로 40% 넘는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요, 코비드 19이 이제 시작되면서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그 커다란 조직들이, 그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AI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때문에 디지털 채널로의 그 전향이 굉장히 가속화됐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 퍼포밍 오르가니제이션, 따라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있고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한 61% 정도가요, 2020년 그 코비드 기간 동안 AI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러한 리서치 펌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AI 베이스 레비뉴, 그러니까 AI를 바탕으로 하는 그 매출의 규모는요,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이제 리모트 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따라서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리서치 펌이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AI 관련된 주식의 이름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주식들이 탑 10에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애널라이즈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미래에 가장 좋아 보이는 인공지능 관련 주인데요. 첫 번째 컨시더레이션, 그 고려한 부분은 뭐냐면 헤지 펀드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헤지 펀드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레이팅을 주고 있는가, 바이를 주고 있는가, 홀드를 주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세 번째 고려 사항은 롱텀 그로스 포텐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 수 있는가에 성장률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기업이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력한가, 따라서 밸런스 같은 것을 고려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인공지능 관련주 탑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에 랭킹된 기업은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 코퍼레이션, 우리가 줄여서 IBM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IBM이 당당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주식에 IBM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IBM이거든요. 따라서 성장이 조금 더디다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IBM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총 41개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9위로 넘어갑니다. 9위는 스플렁크고요. 스플렁크는 SPLK가 테크네임이고요. 자, 헤지펀드는 47곳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8위로 넘어갑니다. 8위는 도큐사인입니다. DOCU가 티커고요. 현재 58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7위로 넘어갑니다. 7위 같은 경우는 스노우플레이크가 나옵니다. SNOW가 티커네임이고요. 70개의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6위죠. 자, 6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퀄컴입니다. 퀄컴은 QCOM이 티커네임이고 현재 72곳의 헤지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상위권의 랭킹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5위부터 1위까지는 다른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Best AI 스톡이죠. 자, 2021년 지금부터 향후 미래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5가지의 탑 주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위에 랭킹된 주식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86곳이 발견되고 있고요. 자, 4위로 넘어갑니다. 4위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우고요. 서비스나우는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네요. 총 91개의 헤지펀드가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예의 3위는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3위는 트윌리어입니다. 트윌리어는 TWLO가 티커네임이고요. 총 98곳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트윌리오. 자, 이번에는 2위입니다. 2위는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AAPL, 그리고 헤지펀드는 총 138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고요. 자, 그러면 영예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 인공지능 관련주 최고의 주식은요, 알파벳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알파벳이 왜 인공지능에 관련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살펴보신 바가 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총 155곳이나 되는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가장 좋은 관련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7, 8년 동안 40% 넘는 애뉴얼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탑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재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사항으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최근 들어서 미주음 방송에 자주 등장했던 이름이죠. ASML이 등장을 합니다. ASML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ASML의 그 시가총액이 내년까지 500빌리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엄청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SML의 시가총액은 300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년까지 3천억에서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단 1년 만에 66%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은 제공을 한다. 칩 메이커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얘기하죠. 파운더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회사들이죠. 이런 파운더리 그 기업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냐면 에센셜, 없어서는 안 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ASML의 상품을 이용해서요, 파운드리 기업들은 프로듀스, 생산을 하는데 패턴 존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에 사용하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ASML이 사용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리소그래피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판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낸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It is only company in the world. 유일한 하나의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냐면 오퍼링,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Extreme Ultraviolet 리소그래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V라는 노광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광 장비는요,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EUV 장비, 노광 장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10만 개의 파트가 필요하다.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스트가 어느 정도냐면 150 밀리언이다. 따라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코스트가 들어가는 굉장한 지금 기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캡이요, 지금 300빌리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마켓 캡을 엔비디아라든지 TSMC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테크주 중에서 지금 비하인드 씬이다. 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죠. 앞서 나와 있는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기사에도 자주 나고 조금 얼굴을 많이 알릴 기회가 있지만 뒤에 숨어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ASML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마켓 캡이 521빌리언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533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300빌리언밖에 되지 않는 ASML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PE 레이쇼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마켓 캡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투자자가 look for alpha, 만약에 알파를 찾고 있다면, 알파는 뭐냐면요, 베타의 반대말인데, 베타라는 것은 그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알파는 하나의 종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베타보다 높은 알파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알파를 찾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인베스트를 어디에 하냐면 트렌드에 하고 있다면, 어디 트렌드냐면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가 점점 더 크리티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반도체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서 만약에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ASML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ASML의 그 그로스 성장은요, 퓨얼도 됐다니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 연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얘기냐면 지금 많은 국가들이요, 온쇼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쇼는 오프쇼어의 반대죠. 오프쇼라는 것은 공장을요, 외국에다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운영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비용 감소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공장을 짓는 것을 오프쇼어라 그러고요. 온쇼어라는 것은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따라서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기업들을요,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온쇼어가 지금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러한 그 트렌드를 강력하게 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장이 설립되게 되고,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게 되면 장비를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ASML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논리적 근거가 나오는데, 지난달에 ASML이요, 스스로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세일즈 붐을 맞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매출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한 10년 동안 이런 붐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애뉴얼 레비뉴가 2025년이 되면 매출이 24에서 30빌리언 유로 정도를 형성할 것 같다. 자, 이 의미는요, 달러로 하면 28에서 35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이 24에서 30이라는 그 전망치는요, 사실 그 전에 예측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시그니피컨트리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발표한 내용은 15에서 24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출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구나. 따라서 ASML은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TSMC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망설여질 수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ASML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 우리는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기업의 장밋빛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론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번 기사에는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메모리 칩 관련 전망이 보도됐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4% 가까이 화요일날 떨어졌다. 팔로잉이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뭐를 따라가냐면 레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 D램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올해 20%가 떨어졌는데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리서치 기관인 트렌드 포스가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전망치에 따르면 컴비네이션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죠. 뭐와 뭐가 합쳐졌냐면 디클라이닝 디맨드니까 현재 반도체의 수요 역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두 번째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프레셔가 나타날 것이다. 압력이 있다는 거죠. 뭐를 줄여나가냐면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D램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 역시 2022년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캐퍼시티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량 증대를 얘기하죠. 생산량 증대 역시 2022년까지는 컨서버티브하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있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생산량이냐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디램을 만드는 모든 제공업체들은 캐퍼시티의 그 확장 추세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맨드 사이드를 보면, 그러니까 수요를 보면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맨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벤토리 레벨, 그 기업들이요 많은 반도체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양으로 대량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면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월급 받을 때마다 주식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 SK 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러한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하락장을 통해서 저가의 그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에도 역시 반도체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퀄컴이고요. 퀄컴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퀄컴의 보드가 이번에 오토라이즈를 했다,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10 빌리언이니까 100억 달러 정도의 스톡 바이백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스톡 바이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사주 매입을 얘기하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의 개수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가치는 늘게 되죠.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리퍼처스 프로그램은요, 컴퍼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바이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18년 7월이니까 한 3년 전에 승인이 됐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번에 승인이 된 거죠. 그때 승인된 프로그램에 따르면요, 이미 모든 것을 거의 다 써버렸고 0.9 빌리언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남아있는 0.9 빌리언 플러스 10 빌리언이니까 한 10.9 빌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요, expiration date이 없다. 따라서 만기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승인됐던 프로그램이 거의 다 쓰고 지금 0.9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승인된 10 빌리언 같은 경우도 한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승인된 10 빌리언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요, 한 7% 정도를 가리킨다. 현재 마켓캡이요 142 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의 7%라는 것은요, 향후에 한 2, 3년에 걸쳐서 7%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퀄컴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R&D 같은 데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도 물론 아울러서 기대를 해 봐야겠죠.